문제 3번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3번에 1번.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에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2기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 입력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입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청 농사는 사업자예요. 그죠? 여기 사업자 번호가 나왔죠? 사업자예요. 사업자일 때는 증빙이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인인데 사업자인데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없으면은 그 법인은 그 사업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예,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또 하나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어, 사업자로부터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지금 홍상진은 농어민이잖아요.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당의 사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공제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조업을 영위한다 그랬죠. 제조업을 영위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홍상진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가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은 운반비 등의 부대 비용은 의제매입세 공제 계산하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추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2기 예정 과세표준은 1억 4천이고 2기 확정 과세표준은 1억 8천원이다.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까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요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민용 프로그램을 오픈시키시고요. 부가가치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2017년 2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2017년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F2 눌러서 부천농산 선택을 하시고 취득일자는 2017년 10월 09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증빙은 계산서를 받았죠. 그 다음에 물품명은 농산물 이렇게 입력시켜주면 되고요. 수량은 100kg.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1억 2천만 원이네요.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공제율은 우리가 이거는 법인 기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제매수의 공제율을 다 암기하지 못했다면은 그냥 순발력 있게 2번 104분의 4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104분의 4 이외에 공제율을 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104분의 4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명세농산물 탭에서 예정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4천이라고 그랬죠? 1억 4천을 입력시키시고 그 다음에 확정분은 1억 8천이라고 그랬어요. 1억 8천을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분은 이미 공제받은 예정신고분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빈란으로 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상진을 볼게요. 홍상진 F2 눌러서
F2 눌러가지고요. F2 눌러서 홍상진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17년 11월 12일이네요. 그 다음에 농어민이죠. 그러니까 농어민 매입으로 하시고, 물품명은 야채로 입력을 시키시고요. 수량은 50이네요. 그 다음 매입가액은 500만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제율은 2번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조업자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4분의 4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미 이전에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단기 매입액이 여기가 1억 2,500이 되죠. 1억 2,500이니까 여기가 단기 매입액이 1억 2,500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 확정신고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430만 7,692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2번 볼게요. 2017년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고요. 부당신고가 아니며 부당 가소신고가 아니며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이고 전자신고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전자세 공제는 만원이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출 자료를 볼게요. 당사 제품은 주식회사 태영무역에 매출하고 구매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당사는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전송하였다 라고 했고요. 그 세 번째 보면 당사의 제품 44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원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매입자를 보니까 주식회사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2월 20일날 지연 수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이론 시간에 그 가산세에 대해서 포맷을 이렇게 해준 게 있어요. 그 포맷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포맷이 지금은 예정신고시에 누락된 내용이 확정신고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입력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포맷을 잡았을 때 제일 첫 번째 포맷은 뭐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계산을 할 때 보니까는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어요. 발행은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세금계산서는 다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와 납부에 관련돼서만 발생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매입 자료에서 요걸 보니까는 요거는 지연 수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에 지연 수치에 대해서 그 신고를 안 한 거죠. 지연 수치를 신고를 안 해서 확정 신고 기간에 가산세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밑에다 할까요? 전자 세금 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예요. 그래서 1번 포맷 1번은 뭐라고 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 가산세 중에서 지연수치 가산세를 맞는 거예요. 지연수치 가산세. 그래서 지연수치된 세액이 가액이 공급가액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에 몇 프로를 곱하냐면은 가산세율이 0.5%예요. 0.5%인데 그 외에 뭐 감면세율 같은 건 없죠. 그래서 0.5%를 곱하면 4만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4만 원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제일 처음에 여기 10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이 신고불성실 가산세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440만원 있죠. 440만원에서 40만원이 신고불성실 됐죠. 그러니까 40만원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0만원 신고 안 된 거 됐으면은 공제 받았는데 안 됐으니까 이 80만원을 빼줘야죠. 매입세액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60만원이 나오는 거죠. 60만원.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0만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0%예요. 10%. 10%니까 6만원이 나오는 거죠. 6만원. 6만원이 나와요. 6만원인데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면은 50%를 감면받는 국세기본법에 50% 감면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50%를 하면은 이게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바뀌죠. 3만원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총 요 금액이 얼마죠? 요 금액이 60만원이죠. 60만원. 6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원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10,000분의 3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날짜를 90일이라고 그랬죠. 여기 90일. 예, 그러니까 곱하기 90일을 하면은 16,200원이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 포맷은 뭐예요? 네 번째 포맷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그랬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영세율이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예, 공급가액이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600만원에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0.5%예요. 0.5%. 그래서 0.5%를 곱하고요. 그리고 6개월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상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50% 이렇게 해주면 이게 15,000원이 나오는 거죠. 15,000원. 15,000원. 예. 요것들을 그대로 가산세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오픈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탭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기 확정분이죠. 1기 확정. 1기 확정이니까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제 누락된 부분, 예정신고 누락된 부분을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된 부분을 입력시켜줘야 되는데, 자, 가만 보니까는 트럭을 판 게 누락됐죠. 예, 그러니까 1000만원이 누락이 됐어요. 예, 1000만원이 트럭 판 게 누락됐으니까 1000만원 입력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비사업자에게 440만원을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외채점표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거예요. 누락됐으니까 예정 누락분 여기다가 기타에다가 400만원 입력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영세율 쪽에 있었죠. 영세율 쪽에 600만원을 누락시켰죠. 600만원을 누락시켰으니까 600만원을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매입 쪽에 매입 쪽에 있죠. 매입 쪽에 800만원을 누락시켰죠. 공고가액 800만원을 누락시켰어요. 800만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안 되니까 세액 80만원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입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입력시켜주면 되는 거죠. 가산세로 가셔가지고요. 가산세를 클릭을 하시고요. 가산세를 이쪽에 클릭을 하시면 이쪽 우측에 가산세를 입력할 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라는데, 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죠. 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지연수치 가산세는 800만원을 지연수치했죠. 800만원 지연수치하고 가산세는 4만원이 그대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신고불성실. 그래서 과소죠. 과소 신고불성실 과소 가산세. 예. 과소 신고불성실 과소 가산세로 해가지고 얼마를 과소를 했나요? 60만원을 과소했죠. 60만원을 과소를 하고, 그러면은 60만원에 과소가 10%니까 6만원인데 50% 감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3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60만원인데 공고가액이 세액이 가산세 과세 표준이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60만원에 세액에 60만원 세액에 만분의 3 곱하기 90일 하니까 16,200원이 나오는 거죠. 16,200원. 예.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600만원이 신고 불성실 됐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가 3만원인데 여기에 감면 50%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3만원이 아니라 15,000원 이렇게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입력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